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내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순간 내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는데도 합의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중간간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완전 의식이 없거나 완전 만취해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피해자가 말이 약간 어눌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또 약간 비틀거리긴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몸도 가눌 수 있는 등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물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은가 라고 일단은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내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순간 내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너가 떳떳하면 합의할 필요가 뭐가 있니?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의 안 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즘 성범죄 사건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두 번째 처벌 수위가 매우 세고, 세 번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 복불복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합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합의하지 않고 실컷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 나오면 바로 실형 나오는데 내가 조금 억울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전혀 시도조차 안 하기가요, 아주 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언제 합의하는 게 좋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고소 전 혹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고소 전인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왔을 때요, 만약에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다 그러면요, 내가 약간의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금원을 주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하는 순간 사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내가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무고성 고소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고소 전이라고 한다면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 중간 단계에 빠진 게 뭐가 있죠? 경찰 단계가 빠졌잖아요. 경찰 단계에서 우선 합의를 하지 마시고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내가 이거 억울합니다, 수사관님 CCTV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사람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가 전화통화 내역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신의 억울함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면 충분히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혐의 없다라는 걸 한번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즉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경찰 단계에서 저희가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이 여러 증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게 라고 해서 사건이 검찰로 간 거거든요. 즉 내가 경찰 단계에서 억울함과 많은 증거를 제시를 했지만 경찰이 나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고소 전 그리고 검찰 단계, 이 두 가지 단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가 있죠. 내가 직접 합의합시다 라고 말하자니 내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고, 합의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자니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고, 저는 이런 게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계속하면
하시면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합의를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도 합의서 문구에는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1월 1일에 어떤 성범죄가 발생했었는데 가해자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구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어넣는 문구가 이런 거예요. 양 당사자는 언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보통 문구가 시작하거든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내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문구도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은지, 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합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